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부산 영도에서 도시재생 전문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태윤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도의 도시재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영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피난 시절 피난민들이 막 몰려들었던 영도 다리를 아마 제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들 잘 아시죠? 부산 놀러 오시면 많이 가시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해양박물관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영도는 다른 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구, 동구, 서구 이런 원도심과 더불어 이 4개구가 원도심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기본 현황은 인구가 13만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고래로 이렇게 섬이었기 때문에 말을 길러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진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자가 끊어질 정도로 빨리 달린다 해서 저령마, 저령도라고 불리던 것이 영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현재는 부산항대교나 남항대교로 인해서 교통의 요충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영도는 근대 조선 산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예, 뉴타운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니페스토 공약사항이 뉴타운 해제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2007년도에 피난민들이 정착지었던 곳에 뉴타운을 지정하게 됩니다. 130만 해배 정도가 되는 지역이고요. 영도구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봉래산을 제외하고 나면 가용 면적으로 따지면 정말 큰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9%만 제외한 나머지는 2013년도 12월에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아시는 바처럼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을 하죠. 영도구의 상황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산일보 기사인데요. 부산에서도 가장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이 영도다. 이런 기사입니다. 저희 이제 민선 6기가 출범을 하면서 핵심 공약 사항으로 포함했던 것이 뉴타운 해제를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도시재생이란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하고 재정비 계획을 변경하고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주민들과의 아주 밀착되고 오랜 시간 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 4개 마을에 각 테마별로 맞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2014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4개 마을에 2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부산에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복도로 렌상 사업인데요. 10개년간 진행되는 1,500여 개 투입된 사업인데 원래는 영도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뉴타운 해제 지역 내 도시재생 하려다 보니까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님이야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서 2014년도에 확대 권역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이 뉴타운 해제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어서 정책적 대조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토리니인 줄 아신 분 계시죠? 많이 닮았죠? 바로 흰여울 마을입니다. 지금 KBS 공익 광고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문화관광형 마을인데요. 2011년도부터 입주작가를 받아서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이 입주작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조시재생대학이라든가 선진지 답사라든가 통해서 결국은 2015년도 도시관련 증진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34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고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폐공가를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전방을 운영하고 마을 어떤 안내소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힘들을 모아서 2015년도에는 제1회 흰여울 골목예술제를 개최하여서 마을에 새로운 전기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면 가장 이렇게 어려움에 겪는 게 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저희도 이런 어떤 폐공가를 활용해서 소공을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 좋다라는 주민과 시끄럽고 와서 청소년들 담배 피고 안 된다라는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목할 것은 주민 스스로 수기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싫다 좋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사의 칼들을 한다. 뭐 물론 행정도 최대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부산 원도심 스트리트웨어도 선정이 되고 2016년 7월 최근이죠. 가장 핫한 부산 만디버스라는 관광 코스에도 편입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저기 이제 해돋이 마을인데요. 천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듯이 일제시대하고 피난민들이 이게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주변에는 돌을 쌓아가지고 본인들의 집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실제로 굉장히 돌담이 잘 남아있는 특징적 지역이고요. 여기는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 공동체 만들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정해서 3년간 공동체 활동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공동체 역량들을 강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경관이 좋으니까 이제 십경, 스토리텔링 책자도 발간하고 뭐 이렇게 돌담이 있으니까요. 돌담을 테마로 해가지고 도자기, 이제 페인트 벽화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자기 벽화를 구워가지고 골목 추억놀이 벽화 이런 벽화들은 지금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죠. 그리고 법무부 세테드 마을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를 했고요. 여기가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일 전망 좋은 둘레길에 전망대를 조성했고 여기서 주민들이 이제 국수를 판다든가 다양한 수익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정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은 2015년도 지역발전위에서 하는 샛들마을에 선정된 겁니다. 다들 뭐 아시겠지만 물리적 계획과 사회-경제적 계획이 결합하는 것을 표방을 했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어떤 계획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마을의 안녕까지도 추구해 나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젊은 마을 활동가들이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공간, 총각다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발적 에너지를 마을에 적극 투입을 하였고요. 그래서 동화책, 마을 동화책을 만들고 외부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물론 지역 내 복지관도 같이 파티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도시 재생 사업에 힘든 게 주민 참여, 홍보, 소통인데요. 그걸 위해서 다양한 주민 모임들을 운영하고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서 게시판을 만듭니다. 여기도 잘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3주에 한 번씩 발간되는 마을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와 확산, 지역 내 의견을 환류를 하게 됩니다. 해돋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도로를 만드는 건데요. 이 과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도로 선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4개의 대안들을 잡아내고 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들이 수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선형을 결정한 다음 항만소방서란 유관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계획 단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실행이 될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최근에 KBS 1TV 6시 내 고향에 방면이 되어서 이제 주민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뭐 다른 곳에 계신 조카가 전화가 왔다더라. 너무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서 뭐 조금 고무적이었던 거는 주민들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거죠. 내가 하는 활동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지역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있다. 라는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선마을입니다. 이쪽은 산에 제사를 지낸 산재단과 사찰이 다수 밀집한 지역이고요. 2015년 주광역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3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긴 재생대학 뭐 다들 하시겠지만 했고 마을들의 주민들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얘기들을. 그리고 마을 스스로가 마을 밥상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 사업으로 다양한 공동체 사업 그리고 특히 이제 어르신 무료 밥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립형의 봉산마을인데요. 이쪽은 폐공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공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도시농업을 만든 다음 이제 경제적 자립들을 표방해서 마을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현재 2개소의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주민센터가 다른 데 갔기 때문에 지역 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지역 내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 도시재생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영도구의 관내에 있는 관문 지역인데요. 여기는 삼진어묵, 부산의 대표인 삼진어묵과
달인의 생활에 다녔던 옛날 국수 이런 전통 산업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 산업들을 청년들의 창업의 창발적 에너지와 결합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명이 대통전수방입니다. 크게 통하고 옛날의 기술과 사람을 이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이런 다양한 MOU를 맺었고요. 그 옆에는 단학가 조선소라는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문화예술을 도입한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단지에도 국가 재배를 매개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최근에 서부교육청과 자유학교제 MOU를 맺어가지고 마을의 자립 방안하고 지속적인 사회, 마을의 공원 방안들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도의 도시재생의 가고입니다. 이런 뉴타운 해제지역의 4개소, 관문지역의 2개소, 그리고 배후지역의 1개소, 이런 어떤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을 엮을 겁니다. 문화와 관광이랑 얼개로 엮어서 이거는 스토리텔링 백선을 작성한 것인데요. 추동을 할 것이고요. 이런 어떤 기존의 영도 할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들을 마을별로 캐릭터화시키고 그래서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문화와 기술이 융합되는 어떤 새로운 영도의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특성화, 팩트화, 활성화, 각기 마을의 특성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벨트화시킨 다음 시너지의 총괄적 시너지를 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영도는 사실 굉장히 부산에서도 낙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영도 산다 그러면 조금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많은 사업이 선정됐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 영도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부터가 시작인데요. 흔히들 재생에서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돈이 재생을 이루어 나가는 큰 구성 요건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영도구의 새로운 어떤 도전과 시도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